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2 그 1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16번째 시간 사실은 한 번 했는데 2시간에 걸쳐서 2시간 넘게 했어요. 한 3시간 걸쳐서 1, 2부로 합쳐서 했습니다만 녹음한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업로드를 하지 못했다. 사실 그날 방송이 정말 유쾌 상쾌 통쾌하게 진행돼서 오랜만에 재밌게 또 스페셜 게스트가 와가서 1위를 오랜만에 탈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방송조차 올리지 못하는 녹음을 하고 올리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그 원인은 이분 때문입니다. 예, 이 시대 참 재물인 나오셨습니다. 정청래 의원. 네, 이 시대 참 재물인 정청래입니다. 새롭게 제가 셀프로 직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덕컷동 회장. 네. 더민주 컷오프 동지회 회장으로 제가 셀프 취임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덕컷 동지에는 전국 돌면서 지원 유세도 하고 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회장이고 참 속도 좋은 사람들이네. 네, 총무로 네. 김빈 네. 임명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엄선을 통해서 회원을 영입 작전을 하려고. 전병현 의원 있잖아요. 그분 자격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경선 탈락자까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경선이 탈락된 자 네. 이런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탈락을 했는데 불만을 표시하거나 뭐 탈당의 조짐이 보였다거나 당을 씹었거나 이런 분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총선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우리 정청래 의원 컷오프 되고 나서 네. 우리 진짜 나왔다 게시판이 쌩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실시간 댓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하도 댓글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많이들 화나고 또 같이 아파했던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정치자들한테. 저 때문에 울고 불고 했던 분들 때문에 저도 울었고. 네. 근데 이상하게 저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닦고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불출마 선언 이후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광경이다. 컷오프 당한 사람이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네네네. 전국을 누비는 모습. 참 이상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엊그제죠? 저랑 같이 부산에 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뭐 하여튼 그 당내 상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물어봤어요. 오늘 하는 거 맞느냐? 네. 정청래 의원 내려오느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걱정을 좀 했죠. 과연 자리가 찰까? 네, 걱정했어요. 근데 뭐 서서 보시는 분. 인산이네. 예. 그러니까 복도에서 보면 안 보여요 무대가. 네. 그러니까 들리기만 하는 건데 거기서 다 서서 끝까지. 우리 보좌관 얘기로는 한 500석 정도 됐는데 한 1000명 이상 온 것 같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한테 정청래 연호를 하고. 네. 무슨 대통령 후보가 온줄 알았어. 처음으로 이 작가를 이겼어요. 끝나고 사진 찍으려고 줄 서 있는데 이 작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네. 내가 계속 눈치 봤어. 네. 혹시 나보다 더 길면 어떡하지? 더 길면 결국은 나보다 더 길었어요. 네. 근데 굉장히 배가 아팠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좋아해 주시고 저런 분이 더 당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컷오프 대결 정말 잘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진심일까? 네, 또 한 분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방송의 터줏대감이죠. 정청래가 손혜원이고 손혜원이 정청래다. 마포에 주사표를 던졌습니다. 손혜원 홍보위원장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며칠 전부터 허리를 90도로 굽히면서 사람들에게 이 시대 참 겸손이니 제가 됐어요. 요즘도 아침마다 돌아다니고 계시죠? 네, 아침에 7시 30분, 오늘은 7시부터 돌았는데, 저는 참 묘한 걸 느껴요, 요즘에. 네. 한 3일째 됐는데, 돌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로는 이 용어로는 은혜를 받는다 그러거든요. 너무 좋아요. 오늘은 장애인분들 무슨 이제 협회 같은데 아침 출근해서 거기서 같이 이제 지내고 하는 데인데 거기 갔었고 경로당 이제 시형 아파트라 이제 경로당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때 왜 정청래 의원님 저기 위안부 할머니들 사시는데 한번 같이 갔었잖아요. 네네네. 네. 광주 네. 나눔의 집.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너무 좋았고 제일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의 그 눈과 그 사람 표정과 손을 잡을 때 이게 매번 너무 다른 그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아주 요즘에 굉장히
아주 보람 있는 내가 여기 나오지 않았으면 이런 기분을 어떻게 느꼈을까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소통이 됐을까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참 전우님 대단한 분이야. 걱정을 좀 했거든요. 적응 능력이 뛰어나고 뛰어나요. 그리고 학습 능력도 뛰어나요. 뭐 익사이팅하고 흥분된다는 거야.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아마존에 보내도 살아남을 사람이야. 그게 왜냐하면은 이왕 우리 선택했잖아요. 네네. 그럼 돌아보면 안 돼. 그냥 죽어야지 여기서. 아,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근데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우리 구에. 예, 소위 말하는 일려 다야구도가 왜 그렇게 여기에, 많이 나와? 예. 보통 때도 그랬어요? 보통 너댓 명씩 항상 있어요. 후보는 이번에 한 6, 7명 나오는 것 같아. 예. 조금 많은 편인데 그래요? 뭐 별거 아니고 우리가 이길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여당 후보 한 명에 네. 뭐 국민의당, 정의당, 또 민중연합, 또 무소속 이렇게 해서 계속 다 나오고 있는데 다 야권 성향표인 거죠.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마포을 지역의 유권자 구도가 20대, 30대, 40대까지 61.5%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청래, 손혜원 아마 지지계층일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과 달리 제가 보수층,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이쪽을 거의 다 저하고 네트워크 유대관계가 있죠. 거기다가 정청래 동정표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정청래가 안 나왔으니까 안 찍겠다 하는 층이 있는데 요 두 개만 잘 극복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벌써부터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가 정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 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손혜원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냐. 근데 이런 거 언짢게 듣지 마세요. 상암동 그 경로당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의연 3분의 1을 하겠어? 이렇게 얘기해서 3분의 4를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4를 합니다. 그랬더니 3분의 1은 또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마포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가치를 더 높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계속 아침에 같이 다니시는 거죠? 네. 예. 더 알겠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있었어 오늘. 네. 오후에 어떤 그 음식점을 갔는데 이제 뒤에서 이제 이 보좌관들이 옆에 도와주고 이제 인사를 했더니 정청래 의원이 추천하신 분입니다. 했더니 그 막말하는 그 사람 너무 싫어 나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게?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아이고. 그래 잘했어. 맨날 막말하고. 뭐 그런 플러스 맛이 되겠죠. 이게 뭐 표가 붙는 소리가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성준 의원님은 지역구 문제로 조금 늦게 올 것 같아요. 지금 이 지역구가 좋은 지역구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역구에서 열심히 뛰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발로 지금 계속 뛰고 있고 조금 이따가 올 테니 그때 소개하기로 하고요. 오늘도 스페셜 게스트 모셨습니다. 자, 다크나이트 양정철 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정철입니다. 네, 저번에 나오셔가지고 왜 다크나이트로 불리는지 이런 게 억울하지는 않는지 뭐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사기당했죠? 네. 사기당했어요. 사기당했어요. 팟캐스트 해보니까 사기가 난무예요. 지금 팟캐스트 1위를 한동안 달리다가 네. 지난주에 조경했죠. 네. 시민표창 양비진 쌤. 네. 사실상 제가 끌고 갔죠. 네. 근데 그때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세 분이 더 이상 뭐 이렇게 음지에 있지 말고 양지로 나와서 네. 사람들한테 진실도 알리고 중심을 잡아두지 않겠냐. 나갔죠. 저는 뭐 유시민 선배랑 형들이 더 이상 그늘에 있지 말고 햇빛으로 나와라. 그래서 배를 탔어요. 예. 원양어선인 줄 알았어요. 네. 이게 많이 가는 새우잡이 배야. 5번 하고 망했어. 그래 끝나버렸는데 사실은 그래도 그 방송에서는 본인 얘기를 길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저번 녹화 때는 이제 본인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2부에서. 그것도 사기고 그때 그 시민표창 안민진 쌤이 뜨니까 진짜가 나타났다가 위축됐죠. 네. 그래서 저를 이제 긴급 투입해서 시청률 좀 끌어올리자고 저를 불렀는데 네. 있는 진심을 다해서 2시간 떠들었더니 다음날 방송이 안 나갔어요. 3시간. 그래서 이 바닥 이렇구나. 그래서 오늘도 나올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참
고생하는 우리 정청래 동지하고 네. 우리 손혜원 누님이 뛰시는데 네. 뭐 여기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나왔습니다. 네. 그 사실은 근데 그 방송을 왜 못 올려냐면요. 뭐에 업로드를 못 시키냐. 해명하지 마세요. 지난 일입니다. 그랬습니까? 많이 얹어놨어요. 아니 우리가 정청래를 너무 놀려서 그래 그때. 내일이면 뭐 못 나올 걸 막 놀렸잖아. 그 방송이 그 저 뭡니까 정청래 의원 불행한 일을 당하기 바로 전날인데 그렇죠. 예. 아무도 상상 못했죠. 그렇죠. 상상 못했지. 그래서 그날 그러니까 방송에서 놀랐지. 뭐 안 나갔지만 네.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손 위원장님 또 진성준 의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뭐 하면서 점점점 하면서 방송으로 안 났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지만 네.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점점점 그렇죠, 하겠다. 그렇죠, 예. 뭐 수많은 다짐들이 이어졌는데 아무도 안 지켰어요.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네. 그래서 아깝게 업로드를 못 시켰습니다. 언제 아직 업로드를 그 파일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네. 소각하십시오. 소각입니까? 그것은 21대 총선 때 올리죠. 한번 올리는 것도 재밌을 것 나도 같은데. 그 생각했어. 그러니까 예, 예. 하나 아까운 거는 그날 사실상 뭐 저의 특집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부. 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양정철이 그렇죠. 네, 모든 걸 보여줬는데. 시민표창 양비 진셉에서 날리고 있는데 거기서 못한 자기 얘기를 해라. 그렇죠. 정말 정성을 다했어요. 날라갔어요. 날라갔어요. 근데 그 양비진쌤에서 요새 아주 한참 물이 오르는데 끝나버렸어요. 아, 왜 끝났어요 그거? 야권 연대가 안 돼가지고. 야권 연대에 뭔가 매기가 돼보자고 하는 큰 그렇죠. 꿈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물 건너갔잖아요. 인천은 저하고- 잘했는데 왜 딴 데는 안 돼? 예, 저하고 표창원 박사는 그 더 좀 하자는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방송 그 야권 연대에 매개가 되려는 그런 그 우리 당하고 정의당이나 이런 야권의 그런 움직임조차 이렇게 없어져 버린다면 또 실망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 하기를 원했는데 우리 유시민 선배와 어쨌든 정의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현재 좀 처지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그렇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 두 분 입장 감안하면 더 이상 하는 게 좀 무리다 싶어가지고 예, 네 명이서 그렇게 의견 모아서 근데 뭐 중앙당 차원에서는 안 되더라도 예. 개인 후보끼리 연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시당 같으면은 시당 자체로 연대를 했잖아요. 지금 이미 상당히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인천 그러니까. 인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그 문재인 전 대표 중재로 해서 울산도 한 군데 됐고 나머지 지역도 지금 확산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때 그 시민표창 양비진쌤 종방하면서 야권 연대가 뭔가 진전이 되면 다시 한번 어허. 모이자. 근데 이번에 제가 안 나갑니다. 빈정상에서. 그래요. 지난주에는 진짜 그 양비 특집이었었는데 그래서 무슨 양비 그 아내분께서 정치하면 이혼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아주 자세한 얘기까지 다 했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또 하기는 못하고요. 아니, 전 재방송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 다른 얘기 합시다. 거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얘기하고 들어가야 돼. 예. 그 저를 여기로 이 험지로 저를 끌어다 놓은 게 이분이. 1등 공신. 이게 1등 공신이 무슨 1등 공신 이 사람 때문에 온 거지 제가. 예, 원용입니다. 예. 말로 딴 사람들은 문 대표님 때문에 왔다고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온 거죠. 죄송합니다. 그 얘기도 다 날라갔습니다. 착한 어쨌든.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죽을 놈입니다. 그래요. 자 우선 정청래 의원님은 지금 며칠 동안 부산을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죠. 아, 네. 부산 두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마포에서 선거운동하고 부산 갔다가 저녁에 밤에 올라와서 중앙에 갔다가 중앙에 갔다가 3시에 집에 들어왔다가 잠 못 자고 다시 나가서 아침 운동하고 또 부산 가고. 또 부산 가고 다시 올라오고, 올라오고. 또 광주 갔다가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산에-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박근혜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뭐 해외 출장 가면 몇 킬로 뭐 총 이동 거리인가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동 거리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성북의 기동민 후보 개소식 축사부터 시작한 지원 유세 그리고 남양주 최민희 그리고 김비호 더불어 콘서트 그리고 해운대 윤준호 그리고 양양자 홍익표 여기까지 총 이동 거리를 다 계산했어요. 2,330.68km. 직접 계산했습니까? 우리 보좌관이 계산했어요. 그 앱이 따로 있어요 이게. 그래서 5만 원짜리 지폐가 154mm예요. 이걸로 계산해봤더니 1,578만 3,637장이에요. 이렇게 쌌을 때? 이게 쭉 연결했을 연결했을 때. 네. 그래서 이걸 액수로 계산해봤어요. 무려 7,891억 8,190만 원. 아니, 그거
그거 왜 하는 거야? 저의 왜 하는 거예요? 저의 청와대 경험에 따르면 일 못하는 대통령들이 이런 계산으로 홍보를 해요. MB 이런 사람들.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박수를 몇 번 받았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을 다녔는데 비행기로 몇 킬로고 아니 내용을 보여줘야지 왜 수치를 그래서 갖고 저는 이번에 매출액 목표가 있어요. 10조 원. 10조 원어치를 하려고. 5만 원짜리 깔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대권 후보다운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예. 슬픈 얘기지만 이제부터는 어디 가면 돈을 받아야 돼요. 네? 이제 월급도 못 받는데 그래서 오늘 거마비를 페북에서 올렸어요. 돈은 안 되지만 부르면 어디든지 가겠다. 돈을 받아야 된다니까. 아 근데 우리 양비 선생님이 돈 안 주면 안 하잖아. 저는 뭐 5월 29일까지는 돈을 받아요. 아 맞아 그때까지. 근데 제가 이제 통계를 좋아해요. 제가 7일간 집권을 하고 있을 때 약 40명의 국회의원들한테 전화 받았어요. 후보들한테. 정청래 컷오프 이후에 항의 받느라고 선거운동을 못 하겠다. 그러면서 안 하고 끊어요. 말을. 근데 용기 있게 한 분도 있어요. 도종환 의원. 빨리 그 불출마 선언을 하고 지원 유세 좀 당했으면 좋겠다. 근데 모든 후보들이 국회의원들이 그 전화를 하는데 그 말을 하고 싶었을 거야. 참아 못하지 근데. 참아 못해. 예. 근데 도종환 의원은 용기를 내서 하더라고. 그래서 한 40분 정도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한 다음 날 하루 동안 20명한테 전화 받았어요. 개소식에 와달라. 저기 잠깐만요. 이런 얘기는 남이 해줘야지. 비유해줘. 자기가 얘기하면.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해줄게. 아무도 몰라. 가만히 이거. 내가 얘기해줄게. 뭐 정청래 의원이 아무리 셀프 홍보가 강해도 민망하네. 네. 딱 내가 해줄게. 네. 이번에 정청래 의원은 정말 이전보다 훨씬 큰 정치인으로 몇 단계가 저는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단계? 결단 한 번으로 몇 단계? 가만히 계시라고 네. 지금. 사실 되게 힘든 상황이죠. 그런 그 결단을 내리는 게. 근데 그 결단을 내린 것이 본인으로서는 훨씬 더 큰 정치인으로 이번에 큰 길이 됐고 한편으로는 정청래 의원과 뭐 이해찬 의원들을 포함해서 이 최근에 공천 과정에서 우리 당 지지층들 그 진보 성향의 여러 야권 지지층들이 굉장히 마음 상하고 아팠을 텐데 그렇죠. 네. 그 전체에 대해서 큰 위로가 됐죠. 네, 그럼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정청래 의원은 이 마포의 한 국회의원을 넘어서서 전국적인 정치인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 뭐 이 자기 고통을 잊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흥이 나서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고통을 잊기 위해서 지금 저러고 다니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셔야 될 게 먼저 앞으로 뭐 전도는 저는 뭐 이렇게 계속 결단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 전도가 양양하다고 보는데 그 전에 손혜원 위원장 이 당선 못 시키면 다 그렇죠. 꽝이죠. 그래서 손혜원 위원장 어떻게 당선시켰다는 다짐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저는 정청래 의원이 다음 총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2017년 대선이 끝나면 그 다음 해 곧바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도 나가고 혹시 뭐 그 전에 기회가 되면 뭐 큰 뜻을 잘 펴보기 바랍니다. 그만한 급이 됐어요. 서울시장 좋다. 그 제가요 많이 참고 지냈는데 진짜 참기 어려운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홍창선 공관위원장이 나와가지고 무슨 재보궐선거에 제기하면 된다. 아 그럴 거면 뭐하러 컷오프를 시키나? 그렇지. 그 사람들이 말할 자기건 아니지. 사실은 그때 굉장히 인내력의 한계를 느꼈어요. 네. 그리고 내일도 어느 뭐 방송에 인터뷰를 이제 시작하는데 그게 있어요. 그 질문. 재보궐선거에 기회가 주어지면 나갈 거냐? 뭐 또 다른 거 뭐 할 계획이 있냐? 근데 저는 지금 아무 계획이 없고요. 그리고 제 몸 추스리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우리 양비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아픔을 잊는 과정이에요. 일거리를 하면서. 날카롭잖아 내가. 네. 근데 그런 사람에게 대답하기 곤란하고 생각해보지도 않은 질문들을 막 던져요.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보기에 자꾸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보이니까 그런 줄 알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네, 그런 거고요. 분명한 것은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분명히 제가 당선시킬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저의 자존심도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정청래가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 저도 한번 가늠해 보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그 생각했어요. 제가 후보로 뛸 때 하고 이제 참모로 뛰는 거잖아요.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는 참모 역할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선거운동하기가 좋아. 나는 내가 이렇게 유세를 잘할 줄 몰랐어. 그리고 한 집 한 집 문을 두들기면서 들어가는 그게 한 상가 한 상가. 한 집 가게, 한 집은 가게 선거법 하나씩. 위반이야. 아 그래요? 네. 가가오 방문은 선거법 위반. 집은 못 가는 거예요? 못 가고 상가. 상가 가게 하나씩을 들고 들어가는데 가는데 너무 재밌어. 난 요새 여태까지 내가 했던 일들이 이런 데서 이렇게 빛을 본다는 게 이게 이 처음처럼 참이슬이 이렇게 저한테 도움을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면 다 하니까. 근데 아까 홍대 쪽에 저 합정동길을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가 하나 와요. 근데 이제 옆에 그 보좌관들이 이렇게 명함을 드리면서 이제 여기 새로 나온 뭐 이렇게 2번입니다 했더니 네 그러면서 한쪽에 이렇게 컵을 들고 한쪽으로 명함을 이렇게 봤는데 어머 이 컵이 엔젤리너스. 아니야 그 정도 갖고 내가 감동 안 하지. 엔젤리너스 뭐 깔린 게 엔젤리너스인데 화를 내고 그러세요. 왜? 제가 작년에 한 건데 마차파차라고 미음 치읓 해갖고 마차파차 만들어준 그 팥을 갖고 그 팥 전문점이에요. 그 집 커피를 들고 가는 거야. 그 제가 돌아서 갔어. 이거 마차파차네요. 그치? 모르는 조김이서 샀대. 뭐 잘 됐다 해서 이제 그 집을 갔죠. 가가지고 도대체 이 집이 언제 문을 열었느냐. 작년에 열었다.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친척이냐 뭐 이러면서 얘기가 통하는 거잖아요. 집이 어디냐. 근데 집이 이 지역구가 아닌 거야.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 가서도 꼭 투표하시고 꼭 2번 찍어주세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게 고리가 제가 나이도 있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런 고리들이 생겨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아까 정청래 의원님 또 광팬인 그 부부가 하는 그 정비집 있잖아요. 모퉁이에 있는. 어디? 합정동. 합정동. 예. 네네. 그 집에 갔는데 이분이 의자 위에서 무슨 일을 하시다가 만났는데 여기 이렇게 옷을 한국 타이어 이렇게 옷을 입고 계세요. 그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한국 타이어 마크랑. 네. 반가워가지고. 하여튼 다니면서 정청래 의원의 흔적도 참 많이 보고요.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도 많이 보고. 그리고 항상 정청래 의원 얘기를 하면서 같이 가니까 너무 좋고. 단 후보가 너무 많네. 예, 알겠습니다. 뭐 당선은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요. 자, 당내 현안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이 너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어떻게 됐는지. 다 소문 막 돌아다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우선은 말입니다. 아까 뭐 양비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핵심 코어 지지층들이 지금 많이 좀 가슴이 좀 아픈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 모셔오고 그동안 이제 우클릭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북한 개묘를 얘기하고 뭐 대표 정책은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거 다 지지자들이 참고 있었던 거거든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이제 1차로 터진 게 이제 정청래 의원 컷오프. 그 앞에 필리버스터 있죠. 필리버스터 있었죠. 근데 필리버스터도 그건 약했어. 어느 정도 봉합이 됐어요. 그래도 하자 이렇게 되는데 크게 터진 게 이제 정청래 컷오프. 그때는 이제 못 참고 다 이렇게 나오신 거죠. 그런데 정 의원이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그게 이제 또 싹 수그러들었어요. 그래 이제 다시 한번 으쌰 하자 이렇게 되는데 이번 비례대표 때문에 또 터진 거거든요. 이게 또 터지면서 김 대표가 뭐 사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이제 선거는 어떻게 되냐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2번이나 14번이냐 셀프 공천 논란 하면서 중앙위가 열렸는데 중앙위에서 처음에 굉장히 많이 반발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극적으로 봉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왜 이게 극적으로 봉합이 됐을까, 다들. 중앙위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혹시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을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손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앙위원회에서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좀 적절하게 필터링을 해서 말씀을. 적절하지 않으면 제가 편집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절제해서 말씀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가 오유나 진짜가 나타났다 게시판을 글은 안 올라갔지만 저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는데 이제 김 대표님이 정청래 의원을 자르면서부터 이제 김 대표님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김 대표님을 모셔올 때도 또 어떤 한 역할을 또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더 제가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이제 부담스럽고 좀 미안했죠. 김 대표가 갓종인 소리 들을 때도 있었어요. 멋있었죠. 그 직전까지. 젊은 친구들한테. 네, 그 직전까지. 그런데 지금도 저는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또 이제 먼저 그렇게 불출마 선언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까지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인당수에다가 이제 빠뜨려 버리고 이러면서 그래도 제가 누군가를 좀 구할 수 있고 위로가 된다면 그리고 그 위로라는 게 뭐 그렇죠. 정청래 의원과 우리 지지자들한테 이제 된다면 그냥 갔는데 이번 이 사건은 제가 중앙위 1차 회의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 제가 본 건 굉장히 명확해요. 처음에 ABC로 나눈 룸이 누가 봐도 이것이 납득이 안 되는 룸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셀프 공천 2번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아무리 대표님한테 불만이 있고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모셔오는데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이분이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몰리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이제 중앙회의 날 이제 제가 이제 박사님을 설득하려고 이제 많이 그 사이에서 애를 썼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비대위원들이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분이 들어가시는 건 좋지만 뒤쪽으로 이제 넣어서 아슬아슬한 자리에 넣어놓는 게 어떤가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도 이미 언론에 나가서 이게 이제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는 이건 뭐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대표님이 당을 그만두면 그럼 우리 당은 폭파합니다. 그냥 이건 그냥 폭탄이야 그대로. 근데 박사님이 김 대표님이 폭탄이 이제 뻔히 알면서 지금 이 선거를 20일 앞두고 여기를 그만둘 그럴 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14번으로 돌린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2번이나 4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없는 자리에서 비대위원들이 14번으로 나를 돌리려고 결정을 했다라는 사실이 이분이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너무 진로를 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전화도 안 받으시고 하는 걸 보고 이제 그 밤에 이제 그날 밤에 열린 중앙회의를 갔죠. 저는 그때 그래서 이제 박사님한테도 이제 그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 대표님한테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그 확인한 사실을 갖고 사실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럼 중앙위에. 제가 하나씩 여쭤볼게요. 우리 양비 쌤한테 먼저. 예. 이거 설만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문 대표님이 모셔올 때, 김 대표를 모셔올 때 비례 2번을 약속했다. 여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질문을 뛰어넘어서 최근에 뭐 공천 과정, 특히 비례대표 그 후보 선정 과정에서 이른바 문재인 김종인 미략설. 네. 뭐 그렇게 돌고 있는 나오고 거죠. 있죠. 예. 예. 근데 그거는 황당한 이제 소설 같은 얘기고. 교활한 내용이지. 문재인 교활한 대표가 세석을 이야기했다. 예. 비례대표 세석을.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하나씩.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비례 선정 과정에서의 몇 가지 개인별 전사들을 놓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김종인 대표를 문재인 전 대표가 모셔올 때 비례대표 2번을 약속을 했다고는 말이 안 되죠. 네. 왜 말이 안 되냐면 그런 약속이라기보다는 비례 2번으로 우리 당이 모셔야 될 만큼 반드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그 바꿔서 얘기하면 문 전 대표가 지금 대표로 있다 그러면 당연히 김종인 대표를 아마 2번으로 모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아까 그 이 작가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우리 지지층들이 마음이 상해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지금 폭발한 거여서 그 서운함이 더 크다고 봐요. 예. 근데 근데 만약에 김종인이 비례 2번이 아니고 경제민주화가 비례 2번이라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1번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라인업 되어 있는 처음에 나왔던 그 비례대표 그 후보자들의 면면이 우리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하면 문 전 대표가 김종인 대표 모셔올 때 비례대표 얘기한 거는 맞습니다. 예. 맞고 당연히 여성이 1번이니까 남성으로는 그러면은
경제 민주화 가치를 이번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우리 당이 내세워야 할 중요한 가치로 봤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우를 하겠다는 걸로 모셔왔기 때문에 그 얘기는 반은 틀리고 반은 맞죠. 나머지 문제 문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임하면서 컷오프 과정, 지역구 후보자 공천 과정, 이번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 단 한 사람에 대해서도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네. 물론 모셔올 때 이번에 비례대표 모셔온 분들 가운데 모셔오는 과정에서 반드시 비례대표로 우리가 꼭 모시겠다고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본인들의 결단으로 지역에 출마하셨어요. 우리 손혜원 위원장님도 비례로 모시겠다고 예우를 해서 모셔왔는데 결단을 하신 거고 예. 영입 1호인 표창원 박사도 비례로 모시겠다고 모셔왔는데 본인이 결단을 해서 용인으로 나가신 거죠. 그래서 지금 돌고 있는 뭐 문재인 전 대표가 비례대표 몇 자리를 요구했다, 네. 혹은 뭐 문재인 전 대표의 사람들이 무슨 백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하는 거는 정말 아주 악의적이고 정말 고약한 모략이고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뭐 맨 처음에 비례대표 7석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3석을 요구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고. 예, 이번에 비례 선정 과정에서 그 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가 통화를 한 건 딱 한 번입니다. 김종인 대표님이 뭐 완전히 좀 그 많이 마음이 상해서 사퇴 얘기가 나올 때 전화 통화를 하셨고 그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아서 올라온 거 말고는 비례 선정 과정에서 통화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위원들이 반발했던 거 제일 큰 점. 비례대표를 ABC로 나와서 칸막이 친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김 대표의 생각이었습니까? 이거 손혜원 의원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이 그런 꼼수를 쓰셨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어쩌면 뭐 김 대표님이 그 이제 이번에 비례대표 군을 좀 전문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몇 사람을 넣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상위 번호로 해서 꼭 당선권 안에 넣으려고 그렇게 위로 몰아서 A로 넣고 B로 넣고 B에 이렇게 했을 수는 있지만 김 대표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네. 거기 비대위원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 대목에서 네.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김종인 대표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당 대표는 당선 안정권의 20%를 전략 공천할 수 있어요. 네. 당헌상 그렇게 돼 있죠. 네. 예. 그러면 15명이 당선 안정권이기 때문에 3명을 할 수 있어요. 본인 포함해서. 그래서 3명은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보장된 거죠. 그러면 3명을 몇 번에 배치하는가 이것도 대표 권한이에요. 뭐 2번 남자 하나, 뭐 5번 여자 하나, 뭐 11번 여자 이렇게 배치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4개 분야가 있습니다. ABC 칸막이가 아니라 청년, 당직자, 노동, 장애인. 그다음에 전략지역, 취약지역 이렇게 해서 2명씩을 뽑아서 1명씩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당선 우선순위에 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을 다시 배치를 하는 거죠. 15번 안에. 그러면 7석이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 8석은 이제 순위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폐기하고 A, B, C 트랙을 쓴 거예요. 다시 말해서 A 트랙에 10명이라는 것은 당대표가 포함한 3명 내지는 아까 4개 분야에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실제로 3명을 포함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이 A 트랙을 만들어서 최고위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A 트랙에 넣었다는 거죠. 최고위원 아니고 비대위원. 비대위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A, B, C 트랙을 만들었던 것은 비대위원들의 사심이 작용한 것이다 라고 말해도 그들은 아무런 반박할 논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 사심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당의 당원 당규를 놓고 보면 당원 당규가 보장한 중앙위원회의 중요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게 당연했습니다. 네. 그날은. 자 A, B, C가 있다 그러면 A를 1번부터 10번, 그렇죠. B를 11번부터 20번, C를 21번부터 40번으로 놓고 치면 객관적으로 봐서 당선 안정권을 15번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면
A그룹에 대해서는 1번으로 가든 10번으로 가든 아무 상관이 없는 의미가 거죠. 없습니다. 네. 21번부터 40번이 누가 가도 아웃이죠. 어차피 당선이 어렵다고 보기 네.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B그룹에 11번부터 20번을 그렇지. 놓고 중앙위원들이 투표로 정하는 것 말고는 중앙위원들이 할 갖고 일이 없는 있는 거지. 고유의 권한을 비대위에서 박탈을 한 것이죠. 네, 네, 네. 그 점에서 잘못된 거고요. 저기서 그 좀 이 과정을 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의 그 김종인 대표와 비대위는 일종의 비상 상황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그 나라로 치면 행정부고 중앙위는 국가로 치면 의회인데 행정부가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 의회에서 그것을 견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에 비대위에서 A, B, C 트랙 문제부터 전체적인 라인업 문제가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겠죠. 혹은 어떤 사심도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이 대목에서 진짜 문제가 된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첫 회의나 두 번째 회의를 다 들어가서 봤는데 그 첫 회의에 그렇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걸 전부 다 대표님이 혼자 바가지를 쓴 거예요. 딱 그냥 김 대표가 한 줄 아는 거죠. 김 대표가 다 한 걸로 바가지를 썼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비대위에서 같이 여기서 비대위나 뭐 이 공천하는 데나 뭐죠? 공관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손댄 것 같은 티를 전혀 안 내면 싹 빠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참을 수 없었던 게 바로 그 점이거든요. 여기서 왜 다 같이 해놓고 나서 그래서 대표님한테 제가 제일 먼저 질문했어요. 대표님이 몇 사람을 추천하셨습니까? 나 3사람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포함. 네. 3사람이고 이런 사람들도 좋겠다고 했지만 그 10위 안에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한 사람을 넣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2차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다시 갖고 나올지를 봤죠. 봤는데 그게 이 중앙위원들을 너무 우습게 본 거죠. 7명을 대표가 추천했다고 하면서 다시 7명을 전략공천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분명히 3명이라고 들었는데 7명이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마이크를 들은 거죠. 그래서 손 위원장이 이 사실을 설명해주고 중앙위원들이 그게 좀 끄덕끄덕하게 된 거고 결국은 아까 그 ABC 트랙을 없애고 새로 투표를 한 거죠. 그렇죠. 새로 투표를 해서요. 네. C그룹 다시 말해서 21번 당선 가능성이 0%인 곳에서 구제된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이 C트랙에서 허물고 ABC를 허물고 투표했는데 C트랙에 있었던 김현권 이분이 남자 1등을 했어요. 1등 했어요. 그리고 C트랙에 있었던 여자 재윤경이 여자 3등을 했어요. 그래서 비례대표 9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C트랙을 받았을 때 나는 이제 국회의원이 멀어졌다. 그렇지, 안 되는 거죠. 예. 한데 하루 만에 다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투표를 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정상에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뭐 마음이 굉장히 상하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네, 네. 길게 보면요. 저는 이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저력이고 강점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청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비대위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혹은 그 결정 과정에 흠결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당의 중앙위원회에서 중론을 모아서 바로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당에 말하자면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이게 저는 지금 뭐 1인 군주 체제를 넘어서서 저기는 뭐 특정 계파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뭐 이 사륙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과 비교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적 정당으로서의 장점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근데 나는 왜 구제가 안 된 거야 이거. 사륙을 당했는데. 조금 있다가 구제되는 거지. 4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으면은 하늘로 오를 수 없었던 거고요.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지 않았으면 웃기고 있어, 진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동의하십니까? 심적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렵지만 저도 어려워요. 그래 동의하고 가자고. 저도 어렵습니다. 좀 동의 좀 해. 근데 제가- 여기서 참 저는 지금 이제 양비께서 하시는 얘기를 현장에서 이제 체험을 한 게 전혀 몰랐던 이제 상황을 처음 봤잖아요, 저는. 예, 예. 중앙위가 뭔지도 몰랐고. 근데 1차 중앙에서 그렇게 소란이 벌어진 것을 봤는데 2차에서도 그렇게 시끄럽게 소란을 그 자료를 갖고 난리가 났었는데 제가 나가서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3명만 대표님 거 빼놓고 나머지는 그 당원대로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씩을 놓고 그리고 전체를 놓고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협의가 네, 돼서 그렇게 됐죠.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결정을 하고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중간에 이제 비대위하고 이제 다시 어떤 위원회가 나왔어요. 그때 뭐 추미애 의원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론이 났는데 일종의 소위를 만든 거죠. 소위를 만들었는데 가서 나가서 회의를 하고 돌아와서 결론을 나는데요. 어머, 난 믿어지지가 않아. 아무 불만도 없이 아무 소란도 없이 모두가 너무 기쁘게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중이라는 건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최승 의원은 오히려 그렇게 투표해서 좋은 사람들이 비례를 잘 받았다 이렇게 잘 받았어요. 표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번에 어찌 보면 좀 이런저런 감정상의 문제를 놓고 보면 김종인 대표도 마음이 상했을 거고 네. 많은 중앙위원들도 더 마음이 상하셨을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더 마음이 상했을 거고. 근데 어찌 보면 전 서로가 다 여기는 뭐 패자가 아니라 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도 뭐 아픔이 있었겠지만 다시 재신임을 받아서 리더십을 세운 것이고 중앙위원들은 우리 당이 민주정당으로서 살아있는 그 일종의 대의제 민주주의 기능을 보여주신 거고 그렇게 통해서 그 균형과 견제와 보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 그 점에서 그 우리 당의 어떤 장점들을 보여준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우리 지지층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지금 종편 같은 경우에는 자꾸 분열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어제도 제가 그 뭐 어떤 방송에 하나 출연했는데 진행자가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이렇게 중앙위원들이 반발했는데 왜 갑자기 합의가 됐느냐. 이거는 문 대표가 올라와서 한마디해서 그런 거 아니냐? 문 대표가 중앙위가 다 친노 친문을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저 지지자들이 마음이 흔들리면 그런 조장했다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좀 들으시고 사전 이 전후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심지어는 무슨 그 네. 음모론에 이 예로 드는 게 문성근 국민의명령위원장과 조국 교수. 서울대 조국 교수가 트윗을 올려서 결사 반대하던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의 비례 입원을 결사 반대하던 두 사람 친노 핵심이 갑자기 돌아서서 비례 입원을 수용한다 인정해야 된다. 중앙위가 라고 돌아선 것이 네. 이것이야말로 당내 이 친노 패권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반증이다. 뭐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정말 어이가 아는데 없더군요. 그냥 한순간에 모든 공기가 샥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결론은 투표를 해서 좋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진성준 의원이 조용하게 슥 들어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얼마나 방송 시간을 고생하세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네. 바쁘시죠? 아예 뭐 험지에서 싸우다 보니까 그리고 또 넘어야 될 고비가 저한테는 있어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뤄야만 비로소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제안을 하셨던데요, 진 의원님이? 예, 제안을 했습니다만 또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거두절미하고 야권 연대는 없다. 이게 상대 후보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저희는 하고 야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예. 그 이런 제에 거절한 거는 국민의당 쪽입니까? 예, 국민의당 쪽에서. 그 진성준 의원이 이제 1차 경선은 뭐 무난하게 통과하셨고 근데 그 지역을 왜 경선 지역을 잡았는지 몰라.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경선 지역 무난 통과하셨고 이제 본선에서 싸워야 되는데 상대가 조금 강한 상대여서 야권이 분열하면은 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런 제 거절당했고 정의당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저희 강서 을구에는 정의당 후보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이렇게 세 명의 후보만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당 후보는 어느 정도 득표력이 있는 분이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당에 있다가 나가는 분이십니까? 예. 원래 새정치민주연합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전직 서울시의원 출신이십니다. 그분이 진즉 탈당을 했는데 이번에 탈당을 한 건 아니고 지난번에 정동영 전 의원이 서울시 관악을 보선에 출마했을 때 그때 정동영 의원을 응원하겠다는 뜻으로 탈당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국민의당으로 입당하고 거기서 공천을 받아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뭐 본인이 그 지역에서 서울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 기반과 조직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분이 단일화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돌리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간에 그냥 양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뭐 피차에 그냥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결단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선 룰에 입각해서 단일화 경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단일화 경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경선을 하려면 또 시간도 필요할 텐데 어쨌든 자꾸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야권 연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동안 사실은 정의당의 그 심상정 대표 또 정진우 원내대표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았고 비워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진짜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지? 혹시 대답해 주실 분? 글쎄 진짜 안 한다기보다 저는 반드시 야권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천을 하지 않고 비워두게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지분을 드리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겠다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양당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고 각 당이 후보자를 세워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단일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후보를 공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 뭐 그 선거가 임박하긴 했지만은 비교적 그 선거 초반이라고 봤을 때 인천에서 우리 당과 지금 정의당이 그 연대를 모색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창원에서 우리 당의 허성무 후보하고 노회찬 후보가 단일화 좀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울산에서 지금 시작이 됐고 네. 이렇게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바람이 조금 선거 중반으로 가면서 이 승리에 좀 절박한 그 우리 야권 지역에서 좀 많이 좀 퍼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정청래 의원 컷오프만큼이나 또 우리 당 지지층을 아프게 했던 그 분과 지역구가 이제 세종시의 이해찬 의원 네. 거기도 이제 우리 당이 오늘 공천을 했죠. 그런데 저는 적어도 세종시는 아마 단일화가 될 걸로 제 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종시가 워낙 그 우리 당의 그 이해찬 총리가 가셔가지고 이제 우리 당의 저변을 넓혀놓은 곳인데 우리 당의 공천을 뭐 공당으로서는 후보 공천을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아마 세종시의 시민사회 어떤 중론을 모아서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 저 핵심 코어 지지층들이 많이 실망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 없으면 선거를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우리를 뽑아줘야 되는 거고 중도나 이제 보수 쪽 사람들 끌어들여서 이기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분들이 너무 실망해서 네. 다들 뭐 투표 안 한다. 뭐 비례는 정의당 찍겠다. 지금 이러고 계시니까 네. 이분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려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걱정인데 네. 아마 정 의원님이 그런 부채의식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본인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촉발됐으니까.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SNS 04130204 4월 13일 날 2번 찍고 4번 찍자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SNS 급속히 퍼지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뭐 언론사와 길게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솔직하게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김종인 대표를 제가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총선을 이기기 위한 전략 관점에서 지금이라도 당 비대위 지도부에서 좀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는 게 지금도 난 늦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김종인 대표의 총선 정치 노선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제가 다녀보니까 더 느낄 수 있겠어요. 이런 거죠. 아군의 맹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정청래, 장수의 목을 쳤어요. 그렇다고 중간에 구경꾼들이 우리를 안 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편에서 두 장수의 목을 쳐라 해서 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적들의 사이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올라가죠. 그래서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그리고 중도 전략이라는 것은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야당이잖아요. 야당다운 길을 잘 걸었을 때 중간에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저기는 야당 제대로 하네? 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거지. 야당의 길을 잠시 접어두고 외연확장이라는 이름으로 당의 칼날을 바꿨을 때 과연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겠느냐? 오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예요. 집권 여당답게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을 때 중도층이 여당답냐 하고 붙는 거지. 우리가 좀 있잖아. 왼쪽으로 갈래.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우클릭하는 것처럼 새누리당이 좌클릭한다고 중간에 있는 지지자들이 올까요? 여당에?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새삼 더 느껴요. 그리고 지금 이탈한 층이 예를 들어 10%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선거 국면 속에서 20%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0%가 10%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당 행사를 했을 때 와서 박수치고 열기를 더럽히는 사람들은 이 실망한 10%거든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동원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행사가 후줄근하게 되거든요. 생동감이 없고. 그래서 우리의 핵심 코어 사과씨 같은 이런 분들이 되돌아선 상태에서는 선거 치르기 어렵다. 네. 그래서 빨리 이것을 되돌리기 위한 노선 수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김 대표는 정의원의 생각과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니까 네. 그래야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양쪽에 이제 시각차가 있는 그 것인데. 전략을 조금 100번 양보해서 한다면 대선 때 전략이지 특히 총선 때 전략은 아니다. 그렇게 아니에요.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게 예. 그 말씀이 충분히 일리는 있어요. 제가 이번 중앙위도 대표님이 생각하는 생각이 맞는 게 있고 이분이 틀린 게 있었어요. 그거 똑바로 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맞았어요. 이번에도. 근데 이 선거는 저는 뭐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 그 진짜 저야말로 중도인 사람인데 우리의 언어하고 참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그런 일이나 이분이 표현하는 방법이 그 표현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지층들한테 조금씩 이 소통이 안 된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공약 나온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777 말고 이제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는 공약들 마지막 그 대표님 손질을 거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덜컥덜컥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공약들이 있어요. 국민연금으로 그 집 임대주택 짓겠다는 얘기도 그렇고 이제 등록금 3분의 1 국공립대학 그리고 노인연금 30만 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쭉 보면 그 가계부채 얘기들도 이게 참 대담하게 못할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저는 이 선거는 이 사람과 공약이 두 번째라고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보면요,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네. 야당이 뭐냐고요. 야당은 뭔가요? 제대로 된 야당은? 네,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공약들은요, 대선 공약입니다. 각 지역마다 수건 사업이 다 달라요. 총선 때는요, 중앙에서 내는 정치 공약 가지고 절대로 표를 찍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강서울 같은 경우는 강서울에 수건 사업이 있을 거예요. 인천 같은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있어요. 이걸 중앙당에서 공약을 할 수가 없어요. 각 지역마다 온통 관심 있는 공약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등록금 공약이든 무슨 아파트 공약이든 뭐 금리 정책이든 뭐든 이것은 소구력이 전혀 없어요. 제가 단언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은 대선 때 전 국민의 공통적인 관심사인 걸 가지고 공약하는 것이지 총선 때 반값 등록금 정책을 얘기한다? 저는 그것은 뉴스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총선 때는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 붙는 거예요. 정치 싸움의 현장이지 정책 공약의 장이 아니라는 거죠. 네. 총선 때는. 아니 저기 지금 정청래 의원 말씀 가운데 이제 진영 대 진영 싸움이라는 게 저는 가장 본질이라고 보는데 아까 정청래 의원이 말씀하신 이 노선의 문제 저는 반대합니다. 진영의 문제 전 그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번 모든 선거는 심판입니다. 이번 총선도 박근혜 정권 심판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노선으로 좌클릭이냐 우클릭이냐 지금 20일 남겨도 그 논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와 반박근혜 전선으로 우리는 반박근혜 전선으로 박근혜와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면 다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김종인 대표가 온 거고 진영 의원이 온 거고 조홍천 비서관이 온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면 다 같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그리고 생각하고 노선의 문제 그다음에 이념의 문제는 양쪽 다 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진영, 조홍천 새누리당 있다 온 분들이 중도 보수파 표 하세요.
나머지 문재인, 정청래, 진성준 이런 분들이 진보표 잡으면 됩니다. 제가- 새는요. 좌우의 날개로 같이 가야 되듯이 우리 당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이 얘기는 계속하면 토론이 되는 아니 거니까. 하나만 더 네. 할게요. 제가 김영석 그 작곡가 콘서트를 이제 번개를 쳐서 외부분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 중에 참 제가 참 감동적인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20년 동안 선거를 해봤는데 중앙에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를 내면서 중심을 잡아준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청래 의원님 말씀대로 이 총선은 지역의 공약으로 싸우는 거 맞습니다. 이게 지역의 의원으로서는 그게 맞는데 중앙에서 뭔가 방향을 줘야 돼. 그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당을 찍을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을 줘야 돼요. 그리고는 그다음에 지역의 각계 정투가 붙는 거죠. 이 부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 지도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지금 이렇게 이 박근혜 정권이 지금 이 새누리당이 헛발질을 많이 하고 있는 국면에서 그쪽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우리 당을 찍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절대로 덧없는 거는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보태면 마지막입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부산을 갔어요. 부산을 갔는데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제가 트위터를 알렸거든요. 어느 선거 사무실 방문했더니 몇 분이 오셨어요. 그 트위터를 보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투표 안 할 생각, 정의당으로 갈 생각 했는데 정 의원님이 힘을 내서 이렇게 뛰니까 우리가 다시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다. 자랑이네. 예,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안 뛰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제가 무소속으로 나갔으면 어떻게 할 그렇죠. 뻔했어요? 네. 아니 근데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왜 두고 저는 이번에 공천이라는 것은 총선에서의 한 60, 70%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 무책임하게 잘라놓고 대안이 없어. 못 찾죠. 그리고 훨씬 경쟁력이 없는 사람을 갖다 붙여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 발표된 거 보세요. 서울에요. 거의 전멸 분위기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것이 도민 현상으로 지역별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지역이에요. 잘랐어요. 경쟁력 없는 듣보잡을 갖다 놨어요. 거기가 빵꾸가 나요. 그 옆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과정으로 잘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지금 저는 심각의 정도를 넘어서 거의 야당 붕괴 직전에 지금 가 있다고 저는 실제로 느끼고 있어요. 피부로.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겼던 지역 있잖아요. 뭐 강북, 노원, 도봉 이런 데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다 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원래 어려운 지역이었던 영등포 이런 데 다 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 이겼던 지역. 결국은 누군가는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정에 책임을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고 힘을 합쳐 뛰지만 오늘 내 여론조사 보면서 피가 또 거꾸로 솟은 거예요. 저는 손혜원 홍보위원장을 우리 마포에서 어떻게든지 당선을 시키겠지만 여기를 혹시 여론조사에서 이것을 깠을 때 그것이 너무 두려워요 지금. 지금 여론조사하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요. 그래요. 아직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건 좀 우리가 또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정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게 결국은 실망한 지지자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질문도 그거였는데. 아니 멀쩡한 사람을 왜 자르냐고. 아, 그거 지나간 지금 얘기니까. 얘기해서 뭐해? 왜 되지도 못하고. 양비도 시민표창 그쪽에서 비슷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지도부에 힘을 싣고 가야 된다. 믿고 가자. 이런 얘기 또 많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실망은 실망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 어떻게 달래줄까가 내가 첫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흘러버렸는데. 그래서 저도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작가가 EJ에서 지도부를 비판하면 안 된다.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이니까. 제가 너무 많이 전화를 받아서 어제 녹음할 때 입을 닫았어.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화난 사람들한테 같이 화내주자. 그리고 안 되니까. 이분들 마음 달래주고 그렇죠. 또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뭐 그렇게 해서 어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 저 화난 분들 같이 화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닐까요? 같이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욕하는 거지. 예, 그럼요. 어. 뭐 여기 있는 분들 지금 다 절제하고 있죠. 네. 지금 정청래 의원 빼고 뭐
뭐 진성준 의원님 지금 할 말이 없어서 지금 참고 계시겠습니까? 진성준 의원님 굉장히 지금 잠이와 지금 졸고 있어요. 왜 이렇게 피곤해? 아니, 저도 당연하지. 진짜 문 전 대표 관계 아니면 지금 뭐 피가 끓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떡하냐고. 그게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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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네. 선거 어떡하냐고. 치르려면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도부 중심으로 뭉쳐야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최선 다해서 모자른 부분은 그때 가서 정 의원님 말씀대로 시시비 가려야 되겠지만은 네. 지금은 계산은 안 되는 거고요. 지금은 안 되고. 알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서 마음 달랠 거냐. 화난 분들 같이 우리가 욕 먹어주고 같이 화내주고 해야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여튼 우리 지지층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몇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뭐 덕헛동이요? 네. 예, 더불어 덕헛동 들어봤어요, 진성준? 아니요. 못 들어봤죠? 예. 더불어 더민주 컷오프 동지. 컷오프에서 컷오프 동지. 네. 근데 그 이름이 좀 촌스럽고 제가 붙여주고 싶은 이름은 루벤저스. 루저들의 어벤져스 합성어로. 루벤저스. 예. 그거 근데 괜찮네. 예, 근데 아니 정말 뭐 좀 아까 그 이름 뭐 소개했던 정청래 의원, 그다음에 또 우리 김빈, 그다음에 또 김광진 의원, 또 전병헌 의원 뭐 아름답게 승복하고 지금 헌신하는 분들이 정말 드림팀 구성해서 오영식 의원. 오영식 의원 이런 분들이 그 문재인 대표가 저는 그렇게 유세단 꾸려서 돌았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실제로 예. 엊그제 부산에서 정청래 의원하고 같이 했던 거 지금 트위터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이 많이 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리고 당장 우리 또 일요일 날 정 의원님 또 일요일 날 그 오창석 오창석 후보 계속 가시잖아요. 네. 가니까. 예. 갔는데 또 박재호 후보 거기 좀 콘서트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왔는데 이 작가 생각 있어요? 그 사람 누구죠? 어디? 부산. 아니 오창석 후보는 형님 일요일 날 그래갖고 내가 스케줄 보고 한데 그걸 벌써 올렸더라고. 네. 정청래, 김빈, 이동영 미니 뭐 콘서트 해가지고. 미니 콘서트. 거기다가 거기? 지 마음대로. 아씨, 탁 꼈어 그래서. 그래서 아, 뭐 나도 가고 싶어. 나 그거 돌려고 그랬는데 그런 거. 아, 아까 그 정청래 의원이 말씀하신 거 가운데 SNS에서 지역구는 2번, 비례대표 4번 네, 네.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이 화가 나서 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지난번에 이제 유시민 그 전 장관이 그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해서 오는 분들 정의당도 반갑지 않대요. 아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당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이 미우나 고우나 편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당원인 거죠. 그런 분들이 정의당 오는 것 반갑지 않다고 하시고. 아니 당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 지지자들이 예, 뭐 그럴 민주당이 수 있다고. 싫어가지고 4번 찍을 수 있잖아요. 예, 뭐 경각심을 줄 수는 있는데 네. 저는 그 점도 좀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냉정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저쪽의 알바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작업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요, 뭐 야권 연대 방송도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2번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예. 네, 오늘 방송은 1부, 2부 하지 않고요. 오늘 저희가 한 주셨나요, 두 주셨나요? 두 주신 것 같은데. 네, 두 주셨죠. 한 주셨나요? 예. 어, 한 주시였죠. 방송은 2주 안 나갔어요. 아, 그렇죠. 그래요? 예, 네.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2주 만에 하는 방송이니까 오늘은 그냥 일부만 올리겠습니다. 하나로만 올리는데 그 진성준 의원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하차를 본인 스스로 이 시대 셀프, 참 고별인. 셀프로 결정하셨어요. 아유, 진짜 일하시게 해야 돼. 내가 지역구 뛰어보니까 여기 못 나와. 예, 그렇게 예. 어려운 데서 예. 나오지 마요. 예. 나중에 붙어서 다시 나와요. 응. 바빠서는 뭐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우리 손혜원 위원장님 훨씬 더 바쁘신 분들인데 저는 좌지간 유권자들이 진성준의 얼굴을 보고 싶다 이렇게 아우성이기 때문에 이제 좀 물러나서 지역구에 좀 전념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실 제가 시즌 1에 이어서 시즌 2에도 연임된 이유는 제가 당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의 공식적인 입장들 이런 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니 남아달라 해서 시즌 2에도 계속 됐었는데 이제는 당직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 물러가서 선거구에 전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두시니까 전략이 참
그 아쉬워요. 그 잘생긴 얼굴로 늘 이렇게 보고하던 그 장면들을 최고에서 늘 봤었는데. 아이고. 근데 그 진성준 의원님이 이 팟캐스트의 지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문패가 빠지면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지 마. 아니에요? 지금 안 돼. 지금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유일한 진이야. 그러니까 문패를 지금 내리면 어떻게 해요? 진짜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우리 당의 진짜들은 다 뭐 정청래 최고위원, 손혜원 위원장님, 우린 다 뭐 끝떨어진 이런 호박들이야. 우린 다 나가서 지금 비선 굴러서 다니는 시스템. 사람들이고. 저는 타짜입니다. 아니 근데 진성준 그럼 타짜가 의원님은 나타났더라고요. 진짜 지금 지역구 해야 돼요. 제가 나가 보니까 예. 한 번 더 손잡고 한 번 더 눈 그럼요. 마주치는 게 다 네, 표예요. 네. 그래야 이기는 거고. 그리고 요새 제가 느낀 건데 이건 이제 정청래 의원한테 제가 배웠어요. 그 한 번 손잡은 것도 퀄리티가 다른 거야. 네. 어떻게 잡았는가. 그 저희들은 다 아는 건데요. 아니야, 근데 정청래 의원님이 하시는 게 문 대표님 이렇게 막 하신 거 달라. 문 대표님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정청래 의원님은 이 사람이 그 사람 이 뭐야 주민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감이 오는데 아주 나는 그 불빛들을 봐요. 이렇게 오가는 거. 그래서 그걸 흉내를 내고 있어 내가 지금 오늘. 그래서 그 굉장히 퀄리티가 중요해. 그 스페이스보다. 정 의원님 뭐 전국으로 도는 것도 좋지만 진짜 나타났다 이렇게 오래 한 동료인데 진성준 의원 좀 도와주세요. 아니 부르지를 않아요. 자신감 있나 봐.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꼭 좀 한번 도와주세요.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말고 여러 정청래 번. 최고위원을 모실 만한 제가 그릇을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그릇이야 같이 유세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네. 그때 저 유세를 좀 와주셨으면 좋겠고 이동영 작가께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알겠습니다. 우리 콘서트에 불러와야 되는데 강서구는 콘서트를 할 만한 역량이 못 되는 것 같아서. 예. 그래요. 그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한테 인사말 하셔야지. 예. 네. 여러분 저는 진짜 이 진짜가 나타났다로 이를테면 대중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뭐 손해.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손혜원 위원장님하고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열혈 지지자들이 진짜가 나타났다를 청취하면서 어눌했던 진성준에 대해서 또 새롭게 평가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번 총선에 임하는 슬로건을 갖게 됐다. 네, 진짜 제가 이 나타났다. 등판에도 지금 보이십니까? 진짜가 나타났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 대형 현수막, 포스터, 명함 이런 데 다 진짜가 나타났다 이 슬로건으로 선거에 임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더없이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해서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 3 네. 뭐 이런 것이 방송된다고 하면 제가 자원해서라도 맡아서 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시기 나 바랍니다. 그때는 심사에서 할 건데 떨릴 것 같아. 컷오프 시켜버려. 자, 강석을 본인 그 동네 좀 쭉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강서을은 이번에 김성태 멘더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선거구인데 방화 1동, 방화 2동, 방화 3동 그러니까 방화동이 전부 다 강서울구입니다. 방화 1, 2, 3동. 불난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쉽게 기억하지. 불난동. 예, 원래는 방화. 꽃이 피는 동이다 해서 방화동이라고 아, 합니다. 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불 지르는 방화라고 생각을 하죠. 예, 방화동, 그 다음에 공항동, 그리고 가양 1, 2동, 그 다음에 등촌 3동 그렇습니다. 좀 어렵다. 네. 원래는 가양 1, 2, 3, 등촌 1, 2, 3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제가 다시 한번 외워서 말씀드릴게요. 방화 1, 2, 3동, 예, 공항동, 예. 등촌 1, 2동, 가양 1, 2동, 가양 1, 2동, 등촌 3동. 등촌 3동. 네. 어렵다. 이 지역에 어렵다. 살고 계신 분 혹은 이 지역에 친척이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 전화나 이런 거 해서 많이 좀 투표 동료 또 혼자 찍으러 가지지 마시고 친척, 누나, 친구들 다 손 데리고 가서 2번 진짜 나타났다 진성준을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계좌도 까버려요. 그러시죠. 네. 그거 못 외우고 다니세요 후원 계좌를? 예, 안 적혀 있네. 자, 밑으로 나가는 걸로 하고. 예, 자 예. 후원 계좌는 밑으로 내보내주세요. 상황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네. 예. 강서울 진성준 의원 후원 계좌번호 농협 301-010-1990-11입니다. 마포울 정청래 의원 후원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302-041088입니다. 그 우리 국회의원 간두면 후원 못 받습니까?
못 받아. 저도 좀 개원해야 돼. 심각합니다. 토해내야 돼. 아니 토해내는 건 아니고 이제 국회의원을 하면서 당선되면 선거 비용 1억 5천 또 정치자금 후원금 1억 5천 3억 5천을 걸 수 있는데 저는 후보가 못 됐기 때문에 5월 29일까지 1억 5천만 걸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미 다 썼어. 예. 근데 못 나가. 예.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여유분 빈 공간이 한 4천만 남아 있습니다. 네. 저도 자막 1위 나갑니다. 예. 이거 좀 자막 깔아주세요. 보내주시 않으면 저도 이제 이 빚더미에 그렇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지금 네. 이분은 그러니까. 5월 달에 이제 백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자막 깔아주시고. 김광진 의원은 네. 3억을 걷었는데 그 중에 다 썼대. 네. 그렇게 많이 어떻게 걷었대요? 그런데 1억 5천은 다시 토해내야 토해내야 된대요. 당선된 사람이 아, 저 아니라서. 필리버스터로 떴잖아요. 필리버스터 하고 나서 하룻밤에도 1억이 들어온다는데. 누군 필리버스터 안 했나? 정청래 최고는 저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어려운 얼굴이에요. 너무 강했잖아. 막 호통치고 새누리당 3억이 그 다 누구야? 들어왔대요? 저기 조원진이었나? 아니에요. 정신 안 들어. 정문은. 정문은 정문원한테 막 호통치고 그게 떨어졌어. 당신 누구세요? 막 이러고 이름 밝혀 보여 뭐 그래서. 정말 경선했었대. 네. 예. 자, 이왕 하여튼 뭐 밑에 자막 한 번 더 보내주시고요. 예. 저 손혜원 우리 마포을 후보를 대신해서 저희 지역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서강대교를 건너서 국회에서 서강대교를 넘어오다 보면 신촌 도탈에 나오죠. 왼편이 마포을 손혜원 지역구입니다. 열거하십시오. 서강동, 서강동, 합정동, 합정동, 연남동, 연남동. 망원 1, 2동, 성산 1, 2동, 상암동. 거기도 복잡하네요. 아홉 개 나는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상수동이 아닌 줄 알았잖아. 그래서 홍대가 지역구가 아닌 줄 알았어요. 상수동, 창천동을 합쳐서 서강동으로 하고요. 이름이 서교동, 바뀌는구나. 동교동을 합쳐서 서교동으로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네. 그 저 손혜원 위원장께서 네. 지역구에 있는 홍익대를 나오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요새는 지역구지. 학생들이 처음에 몰랐어.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 그 주소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홍대를 다니는 학생들 혹은 홍대 다니는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손혜원을 찍어라. 찍어라. 그렇죠.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야, 예. 지역 연구가 막강한 연구가 막강합니다. 막강한 거죠. 예. 홍대에 정청래 연구가 또 아니,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녹음하고 있는 안 가도 그 지역구예요. 지역구예요. 그죠? 그렇네.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연구가 없어. 계속적으로 앞으로 할 말이 뭐냐면 손혜원이 정청래입니다. 정청래가 손혜원입니다. 손혜원의 당선은 정청래의 당선입니다. 예, 손혜원 후보 그 저 가슴팍에도 하나 지금 그 후원 계좌 밑에 깔아주세요. 후원 계좌. 자, 깔아주시고. 예. 김성준의 당선도 정청래의 당선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네.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컷오프 이후에 그 진짜 다짜 처음 하는데요. 제가 컷오프 되고 나서 후보들 53분이 정청래 컷오프는 부당하다. 그리고 선거 운동을 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그러니 구제해달라. 이렇게 성명서에 서명해 주신 분이 53명의 후보자였습니다.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더 감사드릴 것은 전국 경영각지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것이 제가 잘났다기보다는 저의 문제에 의해서 그동안 쌓였던 것이 폭발한 것이 너무나 큰 활화산이었고 그걸 또 제가 좀 이렇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마포을도 제가 잘하고 또 어려운 지역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면 제가 달려갈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5, 6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몸살 감기가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소리가 굉장히 오늘 안 좋았는데 제가 분위기가 다운돼서 목소리가 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거의 뭐 지금 눈물 콧물 나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았던 목소리는 오늘로 끝내고 다음부터 건강한 목소리로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말이 많아요. 자, 두 분도 마지막 멘트 하나씩 해주세요. 손 위원장님. 전 하루하루가 아주 꿈만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하루가 길고요. 그 아침에 출근해서 밤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한 이틀 전, 3일 전 같이 그렇게 길어요. 일이 너무 많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냥 지켜봐 주시면 그동안 제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아마 이 지역구의 큰 결과로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양 선생님도. 예, 삶과 죽음이 하나입니다. 우리 저 손혜원 위원장님, 진성준 의원님 꼭 살아서 돌아오셔서 이 나라를 살리시고 우리 당 살리시고 우리 정청래 의원님 죽어서 사는 거죠. 죽어서 살아는 분이고요.
저는 계속 죽기를 잘했어. 죽기 잘했어. 저는 계속 죽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손혜원 위원장님은 지역구가 이 동네니까 진짜 나타나 계속 하세요. 이거 운동하러 갔다 저는 할수 있어요. 그죠? 오시면 되지. 집도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마포로. 정의원님도 참여하는 거예요. 당근. 가을 네. 당해줘야지. 그리고 시즌 3는 총선 끝나고 다시 생각합시다. 시즌 3 네. 어떻게 할지. 그러면 진성준은 빠지고 진성준 자리에 어떻게 양비 양비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 사양합니다. 아니 네. 양비가 들어오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저한테 이미 얘기했습니다. 전략공천. 네. 아니 12표창도 어차피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을 안 주잖아. 셀프 컷오프. 전략 캐스팅. 당에다 얘기하세요. 출연료 드리라고. 그러면 되지 뭐. 근데 정청래 최고님 그거 아십니까? 제가 마음의 빚을 갚으려고 이번에 정청래 최고위원 컷오프 됐을 적에 제일 먼저 재심해야 된다라고 네. 트위터에 올리고 보도가 됐던 것 아십니까? 그거 제가 리트윗 안 했던가요? 어떻게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리트윗은 안 했는데 네. 보긴 봤어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마음의 빚을 한번 갚은 것 같아서 네. 그렇지만 결과를 뒤집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네. 아니 뭐 말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말하는데? 정치인은 정말 더 큰 정치인이 된 것 같아요. 이번 이 사건을 아니, 계기로. 그럼요. 예. 네. 좀만 더 겸손해지면. 아니요. 너무 겸손해. 그런 말씀 지역구에서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 여러분들 정청래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다가 아니야. 앞으로 지역구를 마포만 두지 마시고요. 조금 더 넓게.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왜 되잖아요. 이렇게 신문 그 인터뷰를 그렇게 길게 써? 무슨 인생 스토리도 그렇게 한국일보도 그렇게 길더니 한국일보? 오늘 한겨레도 그렇게 길어요? 화제의 인물이잖아요. 토요 특집으로 나간다고. 아 한국일보 한 면을 다 틀었어요? 네, 내용. 네, 정치인은 장 섰을 때 물건 많이 팔아야 됩니다. 네. 더 하던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네 분 굉장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저는 안 나오겠습니다 이제.